간첩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시는 게 많이 부담되셨지만 저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법정에 나오셔서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약속은 이분이 말씀처럼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북소리 전국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발표했죠. 지금과 같이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신뢰 회복의 길을 다시 떼기를 바라는 북남 수뇌들의 의지를 훼손시키고 북남 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전주곡이 될 것이다. 그러자 태영호가 페이스북에 김정은 남매의 협박에 굴복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한다면 당면한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잃는 것은 물론 영원히 북핵을 이고 사는 북핵 인젤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김여정의 하명 같은 요구에 드는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썼습니다. 얘는 청개구리같이 꼭 반대로만 말하더라고요. 태영호는 7월 23일에도 여야가 한몸이 돼서 중국과 북한이 대선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입장문을 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불참한다고 하니까 이웃집 잔치에 안 가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더라고요. 태영호 같은 논리라면 북한은 태영호한테 진정집입니다. 이웃집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올해 그 태영호의 진정집에서 큰 잔치는 없고 내년도 2월 16일이 김정일 위원장이 생일 80돌씨거든요. 그리고 4월 15일은 김일성 주석이 생일 110돌씨입니다. 완전 정준일이거든요. 5, 10으로 가지 않습니까, 부분? 완전 정준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잔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태영호가 친정집 대잔치에 가서 참가해야 되는 거죠. 아들이 빠지면 그건 비상식을 넘어서 불효막심한 도리깨 아들인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내년도에는 꼭 어떻게나 이 태영호한테 시간을 줘가지고 태영호의 친정집 대잔치에 꼭 참가시키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이건 미국이 하겠다면 하는 겁니다. 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91년도에 입대를 했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3월 7일, 3월 8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던 거죠. 무기 장구리도를 착용하고 정비장으로 뛰어내려가서 탱크에 배터리들 연결하고 냉각수 넣고 시동 부렸죠. 포탄 창고에서 포탄을 꺼내서 탱크에 싣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대대가 출발 준비를 마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군단 사령관이 왔더라고요. 쭉 둘러보더니 군단장 예비대만 기동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 제가 그때 당시에 6중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6중대가 군단 사령관 예비대였습니다. 군단 사령관이 제일 앞에 탱크에 타고 그렇게 하고 우리 중대만 기동해가지고 독립군, 염주군, 그리고 용천군, 신의주시 해서 철산군을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삥 돌았습니다. 인민들한테 신심 안겨주라고 무력시를 했던 거죠. 그때 당시 인민들이 원호를 많이 했습니다. 찰떡 쳐가지고 오고 토끼곰 닭곰 만들어가지고 오고 매일 왔거든요. 오전 오후로 나뉘어서 대대의 원호 사업을 왔던 겁니다. 그때 대대 식당 음식은 맛이 없어 먹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왜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었는지 아십니까?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개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은 2월부터 5월까지 20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이었거든요. 여기에 동원되는 인원, 무기, 전투기술기제들만 가지고도 한 개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민군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 남한에서 군사연습을 진행하게 되면 북에서도 군사훈련에 진입해야 됩니다. 갱도생활까지 하거든요. 그래 갱도생활 들어가는 날에는 정말 죽여줍니다. 신발도 벗지 못하고 무기장구를 모두 착용한 채로 보름씩 터널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잠시 제가 역사를 뒤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북한은 1985년에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협정에는 서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찰도 거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1989년 프랑스 상업위성이 영변 핵시설 사진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핵개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죠. 1991년 12월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제안을 합니다. 너네 핵안전협정 서명하고 사찰 의사를 밝히게 되면 우리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할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래? 그럼 핵안전협정 서명하고 사살 받을게. 근데 너네 약속 지켜야 돼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91년 12월 31일 날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됩니다. 제 기억에 의하게 되면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핵무기는 모두 철수했다 이렇게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되게 된 거죠. 92년도 팀 스피트 군사훈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고 총리급 회담만 해도 8번 했고 남북 회담은 총 88차를 했습니다. 제일 많이 했었죠. 남북 회담을. 북한은 1992년 4월 10일에 핵안전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5월 4일에 국제원자력기구에 핵시설 16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플루토늄 99g을 추출했다는 걸 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플루토늄 수 킬로그램 추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북에 특별사찰을 요구하게 됩니다. 당연히 북에서는 강하게 반발하죠. 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 핵사찰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한미 국방부 장관이 이를 빌미로 해서 92년 10월에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 연습을 재개한다고 결정하고 그리고 93년도에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야, 너는 뭐야? 옷 벗으라고 해서 옷을 벗었더니 이젠 팬티까지 내리라고 해? 얘들 안 되겠네. 그러더니 93년 3월 8일 날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전당, 전군, 전민이 준전시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이 사태에 대해서는 당시 주한 미국 대사였던 도널드 그레그가 회고록에서 밝혔습니다. 역사의 파편들이라는 회고록에서요. 친히 국방부 장관이 국무부하고 나하고는 의논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이다. 내가 대사로 근무하고 있던 기간 중에 미국이 결정한 유일한 최악의 실수였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수한 거죠. 겉으로는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에 의해서 군사연습이 진행된 것 같죠. 그렇지만 이 도널드 그렉의 회고록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친히 국방장관이 결심하면 군사훈련이 진행됐던 겁니다. 이렇게 한미 군사훈련은 미국이 결심하면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하지 못하고 있죠. 그거는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언제 북한이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면 안 했습니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북한이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태영호나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마치 정부나 국방부가 한미훈련을 진행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또 미루려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은 하면 안 됩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협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 충돌이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다. 9.19 군사합의에서도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가동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27선은 9.19 군사합의에서 지적한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연습 중단,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 중지는 태영의 말처럼 김정은 남매의 하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정상들과 국방부 장관들이 약속한 겁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은 제 사건 기록을 캡처한 겁니다. 이분은 저와 한 마을에 살았고 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을 때 찾아오셨고요. 법정에 나와서 증언도 해주셨습니다. 간첩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시는 게 많이 부담되셨지만 저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법정에 나오셔서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약속은 이분이 말씀처럼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태영호처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애들에게는 약속이 사람을 따라서 지키는 거겠죠.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신뢰는 금방 무너집니다. 남과 북의 정상들, 국방장관들은 8천만 명이 생명을 책임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약속은 우리 친구들 사이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들과 국방장관들의 약속은 신중해야 하고 또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꼭 지켜야 하는 겁니다. 북핵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미국도 인정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북이 사회주의 제도를 지키고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이끌어내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다는 건 온 지구상이 다 아는 문제입니다. 태영호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군사연습이 진행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파국으로 치달을 겁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2019년 7월 23일 날에 잠수함 공장을 현지 시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로 건조되는 신형 잠수함을 둘러본 거죠. 그게 2019년입니다. 그리고 8차 당대회에서 핵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미사일 등 각종 무기 개발들을 하겠다는 걸 공식화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완성하면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사연습을 진행하게 되면 정말로 태평양 해상에 진출한 북한 핵추진 잠수함이 군사훈련을 하는 걸 보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평화는 우리 몫입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하면 안 됩니다. 한미 군사훈련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또다시 얼어붙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